오창익 국장님 오시면 한번 여쭤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슈가 있는데 그 장경태 의원 그 지금 뭐 성추행인가요? 네네. 예, 그걸로 성추행이죠. 지금 제명에 가까운 아니, 제명을 했죠. 예, 그 민주당에서 일단 탈당을 했고 서울시당위원장이었는데 하여간 그 직도 다 내려놓고 말이죠. 예, 그런 상황입니다. 근데 이분이 그 보안 수사를 계속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을 본인은 반대를 했었는데 검찰 개혁 법안을 만들 때 결국에는 본인이 본인의 그 어떤 주장 때문에 그 외통수가 된 게 아니 아니냐. 그거는 전혀 아니고요. 왜냐하면 보안 수사권 문제는 형사소송법인데 네. 아직 지금 뭐 논의 중이고 예, 아직 손대지 그리고 않았어요. 네네 그리고 지금 뭐 검찰이 수사권도 가지고 있고 그런 상황이어서 장경태를 쌤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저는 문제는 장경태 그 동영상도 나왔잖아요. 근데 그게 글쎄 뭐 굉장히 민감하게 보면 성추행일 가능성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좀 봐야 되거든요. 네네. 그래서 사건 자체를 굉장히 단순화시킨 것 같아요. 근데 국회의원은 공인이죠. 대표적인 공인. 네. 선출직 공직자이기 때문에 네. 엄밀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 건 맞지만 억울한 일이 있으면 안 되죠. 그런데 장경태 의원의 그 사건이 네. 이를테면 제명당할 사건인가에 어허. 대해서는 저는 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성자가 들어가는 어떤 범죄나 이슈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뭔가 꼬리 자르기식 네. 너 나가서 억울하면 살아가지고 돌아와. 네. 뭐 송영길이처럼 네. 뭐 이런 거로 보여요. 아, 이게 그래서- 너무 잘못된 관행이에요. 네네. 이게. 그래서 이거는 좀 고민이다. 왜냐하면 그 사건 당시에도 그랬고 사건이 불거지는 과정도 그렇고 이렇게 물음표를 찍을 대목이 되게 많았거든요. 네네네. 그리고 공개된 자료였고 물론 공개된 자료였어도 성추행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, 네. 그러니까 범죄냐 아니냐 두 가지를 따진다면 범죄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낮아 보이는 사건이고 예를 들어서 그 사건을 기소하지 않았다 해서 크게 사회적 비난이 일만한 사건은 아니었어요. 네네. 제가 볼 때는 예. 뭐 전 장경태 의원하고 개인적인 관계는 없는 사람입니다. 그런데 경찰에서 그 위원회를 통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? 수사심의위원회를. 예. 위원들의 판단이 또 그럴 수 있고 경찰의 판단이 그럴 수 있어요. 그건 뭐냐면 한번 그 검찰의 판단을 받아보자. 네. 그래서 이 사건이 기소되나 안 되나 예. 불기소되나를 보자. 예. 뭐 검찰도 이 사건이 재판에 한번 붙여보자. 예. 유죄가 나오냐 무죄가 나오냐 한번 보자. 이런 태도일 수 있어요. 예. 그러니까 장경태는 굉장히 중요한 공인이긴 하지만 대한민국 형사소송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적용도 받아야 될 사람이거든요. 그런데 공인의 경우에는 벌써 난도질을 다 당해가지고 장경태는 성추행범이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장경태가 몸담고 있는 정당에서도 추가적으로 제명 조치를 해서 그런 거죠. 그러니까 그렇죠. 지방선거를 앞둔 입장에서 당은 어쩔 수 없이 그런 결정을 했을지 모르지만 네. 사람을 다루는 그런 프로세스로는 조금 아쉽다는 자, 생각이 듭니다. 그렇다면은 결국 검찰 단계에 가가지고 보안 수사를 통해서 장경태의 그 억울한 점은 없는지 들여다 봐야 할 텐데 아직 뭐 10월이 되기 전이니까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. 그렇다면은 경찰이 다 결론 내리고 검찰은 기소 여부만 판단하는 이제 개편된 이후의 그 어떤 시스템으로는 장경태 같은 억울한 사람이 수두룩하게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. 아닙니까? 네네네. 보안 수사를 요구할 수 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경찰의 보안 수사 요구권은 있는 거니까. 요구하는 거예요. 검찰에서 이건 네. 좀 이상하다. 네.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서울 청량리 경찰서에서 수사를 했던 겁니다. 네네. 그럼 이번 사건이.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하도록 하는 거예요. 네. 상급기관에서. 예. 그럼 달리 들여다보는 거죠. 그 다음에 두 개의 국가기관에 긴장이 생긴 거잖아요. 장경태 사건에 대해서 여기는 성추행
행위로 봤는데 나중에 공소청에 대해서는 이건 좀 의아하다. 그리고 이게 수사가 뭔가 일목요연하지 않고 육하 원칙에서 한 2개쯤이 빠져 있다. 구멍이 보인다. 허점이 보인다. 그러니까 다시 수사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하는 거예요. 그럼 요구받은 경찰은 어떠냐면 더 완성도 높은 수사 결과를 내놔야 되는 거예요. 다른 기관에서. 네. 그러니까 저는 보안수사 요구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. 또 하나는 채임 요구권 같은 걸 두는 겁니다. 채임은 뭐냐면 그 담당자가 있어요. 근데 예. 담당자가 보니까 아씨 무슨 투캅스에 나온 경찰관 같아요. 아, 예. 동네방네 두루두루 다치네. 예.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으로 수사관을 교체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게 하는 겁니다. 네. 그래서 보안 수사권이랑 이유로 수사권을 가져와서 검찰이 옛날처럼 자기들 마음대로 놀게 하는 게 아니라 네. 실제로 지금 중요한 건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억울한 피해자가 그러니까 예. 그게 피의자로 네. 송치됐는데 이 사람이 실제로는 억울한 사람이다. 네. 또는 가해자 피해자가 바뀌어 버렸다. 네. 이러면 어떡하나? 이러면 정말 밤잠 못 자는 거고 정말 억울해 죽겠는 거거든요. 예, 예. 국가기관이 이런 일을 만들면 어떡하냐? 그것에 대한 안전장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? 당연히 있어야죠. 그러나 그거는 보안수사권이 아니라 보안수사 요구권, 채임 요구권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네.